시사주민 쉼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분이요. 우리 좋은 예술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일념하에 청소년 극단을 이끈 지 10년째시고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위해 2018년 사회적 협동조합 무하도 설립하셨습니다. 또 2019년에는 춘천의 강원도 내 유일의 상설 소극장을 개장해 운영 중이신 무조건 하자 무하 대표 장혁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짧게 대표님 소개를 좀 해봤는데 네.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되게 길게 제가 가진 모든 엑기스를 다 설명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좋은 것만 뽑아서 했는데 그래도 길었군요. 좋은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까 소극장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소극장 여신 지가 만 3년 정도 네. 됐다고 들었습니다. 3년 됐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개장을 하고 2년 정도가 코로나였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 처음에 2019년에 9월 20일 날 처음 오픈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딱 4달 반 동안, 그러니까 1월 말까지 네. 저희가 10,000명을 모객을 한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네. 뷰티풀 라이프 맞아요. 공연. 네. 네. 거의 뭐 춘천에서 거의 다 소문이 날 정도로 네. 그랬는데 딱 진짜 2월부터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코로나가 이제. 근데 이 정도까지 일 줄 몰랐는데 정말 2년이 정말 순식간에 없는 채로 그냥 흘러갔네요. 정말. 네. 뭐 방역 지침 이런 게 막 강화됐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운영을 못 하셨을 때도 문을 닫았을 때도 있으셨나요? 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문을 닫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네. 저는 계약된 이제 배우들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춘천으로 이사까지 와가지고 하는 것들 제가 방도 다 잡았었고 네. 그랬는데 야 이제 문 닫았으니까 너네 집에 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개런티는 개런티대로 다 나가면서도 문은 닫아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가 막심하긴 했죠. 그때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또 이렇게 잘 개장을 해서 또 연극도 올리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버티신 것도 강원도에 있는 유일한 상설 소극장이다. 이런 영향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느낌? 맞아요. 사실은 소명의식이 엄청나게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해온 걸음도 있고 그러니까 남이 저를 보면서 또 달리는 후배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너졌을 때 주는 그 상실감이 좀 있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생각뿐만일 수도 있겠는데 네. 그것 때문에라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약속한 게 있으니까 제 스스로와 우리 사람들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일단 힘들어 달려보는 거죠. 제가 그리고 그때 한번 공연 봤을 때랑 지금의 또 새로운 연극이 올라왔을 때랑 배우분들이 아직도 그대로 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었던 친구도 있고 많이 바뀐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긴 한데 그분들도 계속 계시는 걸 보면 대표님을 믿고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네, 굉장히 신뢰를 잘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살짝 우리 새로운 공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 작품이 서울 대학로에서 또 공연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공연은 좀 어떤 공연인가요? 네, 음악극 브릴리언트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2020년에 초연을 했어요. 9월에. 네. 그때 대학로에서 초연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우리 왜 베이비복스 출신의 간미연 님과 지금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돼서 열심히 또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랑 같이 이제 오픈을 하면서 조금 이슈가 됐었고요. 올해는 또 음악 감독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학로에 들어가게 된 그 앵콜로 들어가게 된 작품입니다. 앵콜이 됐다는 건 잘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뭐 초연 당시 뭐 전성 매진이 됐었고 반응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별점들이나 뭐 이런 것들 봐도 굉장히 높고. 네, 그렇군요. 이 별점이 저도 보면서 굉장히 높아가지고 진짜 이게 어떤 마케팅 그런 걸 쓰시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높을 수가 없다. 와,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잘 된 공연이다.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춘천에서 또 열립니다. 네. 이게 사실 제 목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춘천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서 자꾸 서울 문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춘천에서 잘 돼서 서울로 가야지가 아니고 반대로. 서울에서 잘 되고 유명하다라는 걸 좀
그런 연극이 춘천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 있고 서울에서만 잘하는 사람들이 춘천에 가끔 왔을 때 우리가 신기하니까 구경 가는 게 아니라 네. 춘천에서 만들고 춘천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도 서울에서 인정받을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렇군요. 제가 안 그래도 이 브릴리언트를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보고 왔는데 대표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사실 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 지금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좀 이렇게 보러 오셔라. 어떤 이야기입니다라고 살짝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뭐 연극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재를 연극으로 좀 잡기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다 하고 싶은 일과 뭐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굉장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또 나를 막는 것들이 있고 뭐 선택하기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도 존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담아 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해 나가는 이유라던가.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들을 선택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히 넣으면서 네.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그래도 그때 가장 내가 빛나던 시기였었구나. 이런 것들 보면서 앞을 한번 더 힘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극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연극을 보러 오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요. 저는 연극을 참 좋아하는데 저도 사실은 연극을 보기까지가 아무래도 영화나 뭐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걸렸거든요. 연극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연극을 좀 쉽고 편하게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연극 최대의 적을 재미없는 연극이라고 늘 얘기해요. 오히려 다른 매체가 아니고. 네. 우리 극장의 간판, 그러니까 계단으로 한 번만 내려오면 그 간판에도 연극 최대의 적은 재미없는 연극이다. 그리고 사실 이번 작품에도 이 남자 주인공이 그 말을 똑같이 합니다. 거기 나온 명대사 중에 하나군요. 네. 그걸 명대사로 뭐 봐주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연극도 이런 재미가 있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하시면 다시는 극장에 안 오세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제가 연극 했을 초반에 이 말 해도 되나? 네, 춘천에서 제가 봤던 연극들은 거의 다 막 실험적인 연극이고 예술인들끼리 막 뭔가를 막 본인들만 끈끈하게, 통하는. 네, 맞아요. 끈끈하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막 못 보겠는 거예요. 저도 제가 연극을 사랑하는데도. 네네. 예. 근데 일반 관객이 그걸 보시고 나면 저도 제 친구들 불러서 야 우리 극단에서 하는 거야, 뭐 어디서 하는 거야, 봐 하면 그 다음부터 다시는 제 공연도 보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연극을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네. 저희 공연을 보러 오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좋은 그래요. 처음에 입문하기에 딱 좋고 맞아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남녀노소니까 가족들끼리 오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연극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 무하의 공연을 보러 오면 된다. 네. 좋습니다. 제가 아까 그리고 지금 아까 그 공연 얘기를 살짝 하면서 우리 대표님이 처음부터 약간 좀 꿈꿨던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의 어떤 사이 이런 것들 얘기를 듣고 좀 궁금해진 건데요. 원래부터 그러면 이런 연극을 좀 하고 싶으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조금 무서운 형들에 의해서 연극부에 사실은 좀 끌려 들어간 편이었거든요. 자의로 들어가신 게 아니고. 네, 끌려 들어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만난 연극이 너무나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원해서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결국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된 케이스예요. 그럼 그 형들한테 참 고마워해야 될 일이네요. 지나고 나면 그분들한테 되게 고맙죠. 그때 무섭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연락이 안 되고 무섭고 힘드니까 만나면 무섭고 힘드니까. 지금 몇 분 제 페이스북에 가끔 보면 보이는데 제가 쉽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연극이 어떤 점에 이렇게 딱 매력을 느끼셨나요? 그냥 어떤 점이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유일하게 연극에 관련된 일을
할 때만, 그러니까 연극 공연이 얼마 안 남았다거나 네. 이때만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하더라고요. 뭔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절대 하지 않고 내가 일찍 자야 되는 것들도 자가 알아서 일찍 자고. 그러니까 내일 연극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2달 전부터 계속 이 연극만을 위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와. 네,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난 뭐가 너무 좋아라기보다는 네.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그때부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연극하고 살아야겠다. 네. 그러면 그때는 사실 배우로 시작을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배우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또 극단도 이끌고 계시고 소극장도 운영하시고 또 기획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배우로서의 장여구와 기획자로서의 장여구 어떻게 좀 다른가요? 생각해보면 네. 이 연극을 하다가 연극을 하다가 이제 기획 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 시작이 배우였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시작은 그렇게 하고. 네, 왜 그러냐면 그냥 주위에서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주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일 수밖에 없고 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뭔가 재밌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재밌는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책임질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저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초반에는 몰랐는데 네. 예전부터 저는 기획을 늘 해왔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네. 옛날 1일차 집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 것들도 많이 하면서 제가 기획해서 티켓도 판매하면서 했었고 연극도 고등학교 때 연합연극이라는 걸 했었는데요. 그때도 티켓 판매도 저희가 직접 먼저 해서 그 돈 가지고 누구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저희가 공연을 올렸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때부터 이미 뭐 기획자의 피가 흐르고 있기는 했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게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둘 중에? 본인에게는? 이거 어려운데요. 저는 똑같으면 똑같다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배우가 하고 싶은 일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기획이 조금 더 저한테는 잘 맞지 않나. 주위에서도 저를 배우보다는 기획으로 더 필요로 하지 않나. 하지만 속상하다. 좋아하는 건 배우지만 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좀 기획으로 좀 더 많이 쓰인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참 그래요. 기획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하다가 속상하네. 저희도 약간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도 대표님을 기획으로 부른 겁니다. 이거 봐. 그러면 대표님의 배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들이나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저번 작품이 트로에스트를 꿈꾸며라는 그쵸.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에는 제가 깜짝 배우로 좀 참여를 했었어요. 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는 제가 배우로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배우로 한번 또 불러주십시오. 좋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배우로서 불러드리도록 하겠고 많은 분들이 또 그 공연을 보시고 기획에 대한 그게 더 역시 기획이 잘 어울리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배우로도 이렇게 또 많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대표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청소년 극단을 거의 10년째 지금 운영을 해오고 계세요. 지금 현재 9기. 네, 이게 1년에 한 기수씩이죠. 거의 지금 9기를 모집 중이신데 청소년 극단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유, 또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연극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학원이라던가 이런 게 없었어요. 저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 진학을 못 하게 됐거든요. 네. 연극영화과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20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정말 연극과 관련 없는 일들을 계속 하다가 28살에 다시 제가 연극을 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날린 시간들이 정말 좀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은 아니었어서요. 근데 요번에 다시 복귀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춘천에 그대로더라고요. 뭐 학원도 많지 않고 그 연극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 이제 나같이 이렇게 시간을 날리는 친구들은 안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료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아니 근데 이게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뭐 힘든 점도 사실 있었을 거고 보람찬 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좀 지속해오기 좀 힘들었던 점 뭐 이런 건 없으셨나요? 뭐 안 힘든 적이 힘든 적보다 찾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거의 다 힘들었기 때문에 무슨 이제 와서는 그냥 힘들다라는 말 자체도 그냥 뭐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하시는 그냥 간단한 뭐 경제적인 문제, 어렵겠죠. 아무래도 무료로 운영되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뭐 사람들의 신뢰 문제라 그럴까요? 뭐 초반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뭔데 무료로 애들을 가르친다 그래?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또 신뢰 때문에도 힘들었던 적이 꽤 있고요. 뭐 근데 뭐 좋았던 점으로 따지면 이것도 반대로 진짜 안 좋았던 적도 없어요. 그냥 늘 즐겁고 이 친구들의 또 감사한 얼굴과 그리고 졸업했을 때도 더 자기 몫을 해나가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뭐랑도 못 바꾸죠. 정말. 그런 보람도 있으시군요. 네. 이게 지금 춘천에서 또 소극장도 운영하시고 극단도 운영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춘천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전 그냥 춘천이 좋아요. 좋으시군요. 여기 사는 것도 너무 좋고 저는 춘천을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늘 그냥 춘천에 있을 거고 그리고 그리고 또 고마운 것도 있어요. 사실은 춘천이라는 도시에 내가 다시 여기에 들어올 때도 어쨌든 춘천이라는 이 도시가 그만큼 인프라를 형성을 해놨으니까 저도 다시 여기서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꼭 갚아야지 이런 말은 아니어도 그 내 후배들이 최소한 움직일 수 있는 길은 내가 받은 만큼 이상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춘천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춘천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할 때 조금 이런 부분이 힘든 점이 있다. 이런 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관객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관객분들의 문제일지 아니면은 저의 문제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문제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냥 제가 재밌으면 아마 관객분들도 알아서 많이 다 와주실 텐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을 테지만 정말로 상설소극장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월요일만 빼고 매일 공연을 했다면 지금은 주말에 원래 금토일만 또 하다가 또 금요일도 없애고 토요일 일요일만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상설소극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말로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관객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연극에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춘천의 관객들이 많이 안 오시는 이유가 우리가 재미없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정서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학로에서도 지금 뭐 예매율 1위도 최소 얼마 전에 찍고 계속 전석 매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지 않나. 한번 좀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춘천의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가 또 진짜 좋은 공연을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의 대화를 좀 정리하는 이렇게 한 곡을 좀 같이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혹시 뭐 대표님의 인생을 잘 표현해 주는 곡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있었던 이야기, 아니면 뭐 청취자들께 부탁하고 싶은 뭐 그런 내용들이 담긴 그런 곡 한 곡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이게 되게 많이 퍼져 있는 곡이긴 한데 요즘에 조금 위로를 받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위로 받을 일이 많으시군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말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 CCM이네요. 일부러 저희 CBS라서 조금 선택을 또.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제가 만든 지금 작품도 그렇고, 이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본인이 정말 본인만 몰라요. 라는 거랑 지금 같은 내용이고 저한테도 또 하고 싶은 말이고요. 좋습니다. 대표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힘내시고요. 꼭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효구 대표가 신청해 주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스 밴드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적 협동조합 무하의 장여구 대표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